홍천군의 한 마을이 20년째 축산 폐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날 고민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강원 특수교육원을 춘천과 원주, 강릉으로 분산 설치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본원이 들어서는 춘천을 제외한 원주와 강릉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예고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LG엘로비전 영서방송과 TVN 강원교통방송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재난방송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마을 주민들이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10년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일부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마을을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염소를 키우는 목초지 아래 빗물에 쓸려 내려온 염소 분뇨가 가득합니다. 소와 염소 분뇨가 섞인 오수가 농장 입구까지 흘러내려와 시뻘건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장평리 마을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촬영을 한 거예요. 동영상 촬영하고 실제 떠내려오는 모습도 보고. 주민들은 축산 폐수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집안문을 못 연다고 말합니다.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지면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산 너머 계곡 쪽에는 물이 깨끗해요. 돌이 보이고. 근데 왜 같은 홍천 내에서 저쪽 계곡은 깨끗하고 이쪽 계곡만 그러겠느냐.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내놓고. 주민들이 축산 폐수 발생지로 의심하는 곳 인근 농장입니다. 농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축산에 모아둔 가축 분뇨입니다. 이렇게 쌓아둔 탓에 비만 오면 오수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인근 민가까지 거리는 1km 이내.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농장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농장을 운영 중인 홍천 축협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분뇨 처리 시설을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법적 운영 미비한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니 물과 원천적으로 차단되게끔 시설을 더 보강하겠다. 또 홍천 축협은 최근 민원이 접수된 이후 염소를 모두 팔았고 퇴비사 증축이 끝날 때까지 분뇨를 전부 퇴비 공장으로 실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홍천군은 농장에서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분뇨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민원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비가 내리기 전 농장 관리 실태를 점검해 악취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강원 특수교육원의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춘천에 본원을 두고 원주와 강릉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네, 그동안 도내 각 지역마다 특수교육원 유치를 간절히 바랐던 만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을 강원도 3개의 권역의 중심인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에 동시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셔가기 경쟁에 불을 지폈던 강원 특수교육원. 교육부는 특수교육원을 춘천과 원주, 강릉 세 지역에 동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지역 동시 설립이지만 지역 반응은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교육부 결정을 가장 반기는 건 특수교육원 본원이 들어서는 춘천시입니다. 춘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원주 강릉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 추진단까지 꾸린 바 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본원 선정 지역을 재결정하라. 원주 출신 도의원 8명은 책임을 지고 원주 시민 앞에 사죄하고 향후 제대로 된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위해 가진 역량과 노력을 다하라. 강릉시 역시 도교육청이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다고 비판합니다.
도교육청은 세 곳에 200억 원씩 예산을 동일하게 배정해 설립 예산과 운영 규모는 모두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정책 연구하고 연수, 교적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원주는 직업 체험 중심 교육과 취업 통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강릉은 가족 지원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 캠프, 가족 상담.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설립 규모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설립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다 강풍까지 불면서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일 현재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경보가, 원주, 태백과 강원 산지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3일 새벽을 기해 강원 산지에 강풍특보가 발령될 예정이어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요. 산림당국은 산림청 진화헬기와 임차헬기 19대를 확보하고 강원 전역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등 인력 3,1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는 재처리를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고, 과열에 의한 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올해부터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산림 인접지 CCTV를 활용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 헬로비전 영서방송과 TBN 강원교통방송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영서방송은 TBN 강원교통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을 유튜브 등 방송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주 오픈 스튜디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두 방송사는 도내 각종 재난 발생 시 협업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 상황 전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초중고학교들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등교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갑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직은 감염 걱정을 우선시한 겁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5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백신 추가 접종률은 13.7%에 그쳤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줄었지만 아직 종식 단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이 드러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일명 나쁜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세입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천여 채를 갭 투자로 사들인 채 숨져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 가운데 5,400여 건의 보증사고를 접수했습니다. 2021년 2,700여 건보다 2배 넘게 늘었고 특히 올해 1월에는 968건으로 월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해도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는 대상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적용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명의를 빌려줄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개 대상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름 등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동안에도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명단이 공개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만큼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이 집에 이 보증금 액수로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잖아요. 이 집의 그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내 보증금 액수가 적정한 건지를 알아야 되고.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설악산에 올해 첫 야생화가 피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달 20일 설악산의 복수초가 가장 먼저 핀 데에 이어 변산 바람꽃과 노루귀 등이 탐방로 주변에 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야생화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1-2주가량 늦어졌는데 겨울철 폭설이 자주 내리고 한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국립공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당초 지원되는 이자는 3%였지만 최근 고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며 올해 2분기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관내 1금융권 은행과 협약을 맺고 이자 지원에 나서는 한편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3월 중 추가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예산의 55.7%인 5,3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사업과 구곡섭제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김태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투자 사업 진행과 장애 요인 해소 등 재정 집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입니다. 지원금은 춘천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모바일과 지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동해시가 묵호항 재창조 2단계 사업을 통해 3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2026년까지 묵호항 일대에 6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위판장과 포토존 등 친수 복합 관광어항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유발 효과 1,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980억 원 등 약 3천억 원에 육박하는 경제 효과와 1,2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슬레이트 주택 94채를 대상으로 지붕 개량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 철거 시에 한 채당 최대 352만 원, 축사나 창고는 최대 540만 원입니다. 또 일반 주택 지붕을 개량할 때 300만 원까지,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경유 차량 폐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 대상을 배출가스 4, 5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900여 대로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원주소방서가 28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불온면 손공리 산림 인접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가구는 모두 10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산림에 인접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우선 선정됐는데요.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3년간 도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 106건으로 이 중에 18건은 원주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